안녕하세요. 지난번 만들었던 테스트 벤치를 실사용해 봤습니다. SFX 파워가 장착되는 테스트 벤치보다 확실히 높이는 낮고 바닥 면적은 큽니다. 그래픽 카드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컴팩트하고 꽉 찬 모습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케이스는 아니죠. 부품을 보호하지 못하고 전원 스위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녀석을 완전한 케이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 벤치 모델링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주고 벽을 올려줍니다. 프린터의 출력 한계 때문에 좌우 벽의 두께는 5mm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벽을 따로 뽑아서 조립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케이스는 심플하게 두 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벽만 올려주고 기본 도형인 원형 패턴을 적용해서 테스트 출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5mm 두께에도 충분히 튼튼한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 케이스들을 보면 환기 구멍을 육각형이나 원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도형이 만들기도 쉽고 출력하기도 쉽기 때문인데 조금 식상하죠. 뭔가 다른 걸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 패턴을 찾아보다가 오버행이 없으면서도 인테리어 느낌을 주는 패턴을 찾았습니다. 나무로 만드는 패턴인데 출력도 잘 되고 바람도 잘 통할 것 같아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100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컴퓨터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측면에도 새로운 패턴을 적용해주고 쿨링을 위한 크고 둥근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렇게 새로운 패턴의 케이스를 완성했습니다. 출력해서 만져보면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긴 시간 그려준 3개의 산봉우리 모양의 패턴은 PC 케이스에는 그다지 어울리지는 않는 듯합니다. 구조적으로도 취약합니다. 측면의 원은 위치가 맞지 않는데 그래픽카드 제품마다 팬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고정된 위치의 원보다는 좀 더 유니버셜한 패턴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격자 무늬 패턴도 올드한 느낌이죠. 상판은 눕혀서 출력했으니 모양 자체는 깔끔하게 나왔습니다만 조금 밋밋합니다. 가운데 커다란 구멍 역시 장착되는 쿨러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잘한 부분은 면이 맞닿는 곳에 돌출을 시켜서 서로 맞물리게 한 것입니다. 보시면 맞물린 쪽이 훨씬 튼튼하게 결합되었죠. 새롭게만 한 패턴은 실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 처음부터 다시 디자인하겠습니다. 기존 패턴부터 다 지웁니다. 우선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세로 라인 패턴을 그려서 환기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대로 그냥 끝내면 심심하고요. 가운데 부분을 안쪽으로 5mm 깎아서 입체감을 더해줍니다. 옆면도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는데 두께가 얇으니 조금만 깎아주겠습니다. 상판은 삼각형 패턴의 무늬를 적용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이죠. 삼각 패턴은 환기도 잘 되면서 세 방향으로 교차하며 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튼튼합니다. 그리고 입체감을 주기 위해 가운데 부분은 원형으로 볼록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출력해서 보니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형태는 잡힌 듯 합니다. 상판 아주 튼튼하게 나왔고요. 특히 가운데 볼록한 부분에 입체감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케이스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케이스니까 바닥면은 메꿔주고 환기용으로 작은 구멍들을 뚫어줍니다. 전원 스위치와 USB-C 포트를 이곳에 달아줄 건데요. 스위치는 16mm 직경의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USB-C 포트는 3.1 버전의 저렴한 제품을 구했는데요. 형태가 조금 복잡합니다.
측정된 치수에 약간의 마진을 더해서 커넥터 모양대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오버행을 그대로 출력하면 지저분하게 나오죠. 얇은 기둥을 하나 세워주고 출력한 다음 기둥만 똑 떼내면 깔끔하게 출력됩니다. 포트의 센터가 살짝 안 맞는데 이건 제가 실수한 건 아니고요. 이 제품이 센터가 살짝 안 맞습니다. 파워 버튼은 16mm 지름에 길이가 8mm 이상이면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모서리에 라운드를 넣어줬죠. 바닥 부분의 라운드는 오버행 각도가 6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출력하면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버행 부분은 바닥을 확장하여 사선이 45도까지만 내려오도록 보강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판 패턴을 바꿔주겠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단순하기도 하고 딱딱한 느낌입니다. 정말 많은 패턴들을 찾아봤습니다. 몇몇 마음에 드는 패턴들은 직접 만들어도 봤죠. 원이나 육각형을 이용한 단순한 패턴은 가장 먼저 시도해 봤고요. 오늘 서로 이어붙인 변형된 패턴과 반원 모양의 패턴도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2차원 패턴들은 형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느낌에 한계가 있습니다. 3D 프린팅에서 흔하게 봐왔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을 주기에도 힘들고요. 이번에는 모델링 연습도 할 겸 3차원 패턴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측면에 직선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상판은 원을 이용한 입체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양이 복잡해서 3면에 스케치를 해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패턴의 장점은 한 조각만 만들어서 타일처럼 깔아주면 된다는 거죠. 직접 출력도 해봤는데 조금 징그러운 것 같습니다. 다른 모양을 만들어 보죠. 상부와 하부가 분리된 패턴입니다. 구멍의 크기는 전원 버튼의 크기와 동일하게 잡아주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도 통풍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파줬습니다. 이 패턴은 USB-C 포트를 넣기에는 애매해서 포트는 제거해 주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을 사용하더라도 서로 교차시켜주면 삼각형 모양을 낼 수 있습니다. 패턴의 가장자리를 깎아서 볼륨감을 더했고요. 출력해주면 원형과 삼각형의 느낌을 동시에 주는 입체 패턴이 나옵니다. 실사용하기에는 통풍을 생각하면 원형 물결 패턴이 좋은 것 같고 부품을 보호해주기에는 이 패턴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작업용 컴퓨터로 실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물결 패턴은 살짝 다듬어서 사용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빌드 해보겠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밀폐형 케이스는 처음 만들어 봤는데요. 확실히 시간을 투자할수록 조금씩 완성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3D 모델링 파일과 사용된 부품들은 설명란에 모두 공개해뒀으니 제작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저도 앞으로 실사용하면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써보시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다음번에는 좀 더 개선된 케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